오, 맥토미니.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라바오컵 16강 맨유랑 브라이튼 경기 전반전 끝났는데요. 전반전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브라이튼이 20분까지는 이게 두 줄 수비하면서 맨유가 어떻게 뚫고 들어오는지 보자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브라이튼이 뒤에서 물러서서 플레이를 했는데요. 맨유가 그 물러선 거를 좀 깰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일단 멤버 자체가 맨유는 거의 후보 선수들 위주로 싹 다 바꿔서 출전을 시켰거든요. 공격진에 보면은 이갈로, 마타, 반더비크, 왼쪽에는 다니엘 제임스가 나왔는데 두 줄 수비를 뚫기 위해서는 좌우 전환을 엄청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변칙적인 포지셔닝을 해줘야지 쉽게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맨유 선수들이 활동량이 많지 않더라고요. 마타가 좌측으로 돌파를 하면서 한번 찬스가 나왔죠.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갈로가 슈팅을 하는 찬스가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왼쪽으로 가거나 왼쪽에 있는 선수가 오른쪽 가면서 조금 변칙적인 플레이를 해줘야 이 브라이튼 수비 대형이 좀 틀어지면서 찬스가 나올 수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 좀 부족하면서 초반에 굉장히 답답했어요. 브라이튼이 후방 지역에서 공을 돌리는데도 맨유가 강하게 압박을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좀 끝까지 붙어주거나 이게 전체적으로 3톱 라인이 앞으로 땡겨 붙으면서 이 브라이튼 선수들이 패스에 대한 선택지가 좀 없어지게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조금 앞으로 오는 힘이 좀 덜 하면서 브라이튼이 후방에서 자유롭게 공을 좀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브라이튼은 후방에서 공을 돌리면서 전방으로 공을 이동을 시키는데 브라이튼 자체도 약간 덩크에 롱패스에 좀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격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전반 20분 넘어가면서 브라이튼이 전방 압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맨유가 후방에서 4명 포백을 중심으로만 빌드업을 쭉 시작을 하다 보니까 브라이튼 선수들이 앞으로 조금 땡겨와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드가 중간중간에 이제 포백 라인 사이로 들어가서 빌드업을 좀 도와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전반전에 프레드 정말 못하더라고요. 뭐 패스 같은 게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옛날에 저희 프레드 욕 많이 했던 그 시절의 프레드를 보는 느낌으로 패스 하나하나 이제 패스 미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패스를 동료한테 줄 때도 굉장히 애매한 높이 있죠. 허리춤 오는 높이로 그 정도 높이로 주면서 그 받기 힘들다 보니까 이 트래핑도 잘 안 되고 공을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런 장면들이 몇몇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브라이튼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방에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맨유 선수들이 달롯, 프레드, 바이, 브랜드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이 안정적인 클리어링을 못하면서 찬스를 몇 번 내줬습니다. 브라이튼이 오히려 측면 위주로 공격을 이끌면서 패스를 아기자기하게 끌고 들어가면서 맨유를 공략을 좀 했었는데요. 맨유 선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못하면서 몇 번의 위험한 장면을 또 보여주기도 했죠. 오히려 보면 20분 이후로는 맨유가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브라이튼이 조금 주도해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 맨유 선수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선수들을 뽑자면은 프레드 정말 못합니다.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에요. 수비적으로는 좀 그래도 몇 차례 커트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패스하는 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패스 선택지도 그렇고 패스의 어떤 질도 그렇고 패스 미스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한 모습 보여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니엘 제임스 아예 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였어요. 다니엘 제임스 그리고 달롯 아예 안 보였습니다. 실수하는 것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왜 지금 못 나오고 있나 라는 걸 조금 확실하게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마타가 굉장히 고군분투해졌습니다. 활동량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경기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느낌이 컸고 반더비크 역시 중간에 한번 이갈로랑 좋은 모습 한번 보여줬기도 했었고요. 반더비크는 굉장히 약간 템포를 끌어올려줄 수 있고 또 패스를 논스톱으로 이어주면서 약간 부분 전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수비를 좀 허물 수 있는 유형의 선수인데 반더비크의 패스를 좀 받아줄 선수가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갈로는 약간 등딱 플레이가 중요한 선수였는데 등딱보다는 조금 유기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었던 것 같고 공이 좀 많이 안 갔습니다. 이갈로한테는 판단할 게 조금 없었고요. 브랜드 윌리엄스 굉장히 열심히 뛰는 모습이었고요. 수비진 두 선수 린델로프랑 바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인상적인 모습은 없었고 굉장히 중앙 수비에서 브라이튼 선수들의 어떤 공격을 결정적으로 막거나 했던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전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전반 후반부에 세트피스에서 맥토미니가 헤딩골을 집어넣으면서 경기가 맨유가 좀 한 점 앞서가게 됐고요. 브라이튼이 이렇게 된 이상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후반전 보고 후토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맞다. 와. 아. 와. 네, 축진입니다. 카라바오컵 16강전 맨유와 브라이튼의 경기 끝났고요. 후반전은 생각보다 브라이튼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맨유를 압박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마타의 골이 터지고 오늘 포그바의 프리킥 골이 터지면서 맨유가 손쉽게 3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중반쯤에 브라이튼의 선수 교체가 있었죠. 닐 무페이 선수하고 트로사르 들어오면서 공격적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으면서 후반 중반까지는 맨유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었어요. 초중반까지 맨유가 이제 수비진에서 공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또 실수도 많이 생기면서 브라이튼의 공격진이 강하게 압박하면서 찬스도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 그 와중에 트로사르 선수의 아까운 슈팅도 있었고 굉장히 딘 앤더슨 선수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공을 막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찬스가 지나가고 나서 프레드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오랜만에 침투 패스를 보내줬는데 그거를 반더비크가 굉장히 영리하게 긁어주면서 마타에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줬고 마타가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더비크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솔샤르 감독한테 입증하는 것 같고요. 반더비크 경기를 풀타임으로 보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이 선수가 주변 상황을 모두 잘 파악하고 있구나. 공이 왔을 때 그 공이 어떤 선수한테 보내야 줘야 할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걸 원터치로 굉장히 보내주는 거를 보면서 이 반더비크가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어떤 게 있는지 이 상대방이 수비진을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균열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더비크가 템포를 살리면서 찬스를 만들어주고 또 상대방의 수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좋은 패스를 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고 포그바 프리킥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경기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솔샤르 감독도 저랑 생각이 비슷했는지 보이지 않다시피 했던 다니엘 제임스하고 이갈로를 빼고 레시포드랑 포그바를 투입하는 용병수를 보여줬는데 그렇게 투입하면서 약간 중원에서는 포그바가 조금 공격적으로 위치하면서 빌드업을 좀 가능하게 해주는 느낌이었고 레시포드가 들어가면서 상대방 수비진에 굉장히 압박감을 줄 수가 있었어요. 이갈로는 등 딱 찌면서 받고 또 내주는 플레이가 위주였다면은 레시포드는 침투하는 플레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브라이튼이 굉장히 전방으로 압박하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카드여서 굉장히 브라이튼이 좀 부담을 느끼면서 수비진이 또 다시 좀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솔샤르의 감독 용병수를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요. 다니엘 제임스 선수는 굉장히 조금 조급한 느낌이었습니다. 좌측에서 공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브랜든 윌리엄스가 앞으로 많이 올라왔고 반더비크도 조금 좌측면에 위치하면서 그쪽에서 작은 빌드업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다니엘 제임스가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자기 공을 받으면 허둥대는 모습 그리고 좀 조급한 모습 그런 느낌이 느껴지면서 공격 기회를 굉장히 날리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좌측에서 맨유 선수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브라이튼 수비진도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측에 있는 마타, 굉장히 폼이 좋았던 마타가 비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좌측에서 다니엘 제임스에서 공격이 끊기다 보니까 조금 기회를 많이 가져갈 수 없었던 장면이 많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니엘 제임스 선수는 워낙에 가지고 있는 강점이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브라이튼처럼 뒤로 물러서고 좀 압박을 심하게 하고 많이 붙어서 수비하는 팀에는 굉장히 조금 다니엘 제임스의 역량을 보이기 힘들지 않은가. 굉장히 앞으로 올라와 있는 뒷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 다니엘 제임스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팀을 만났다 치더라도 평소보다 다니엘 제임스가 좀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선수가 또 하나 더 꼽자면 프레드 선수 전반전의 모습과 거의 비슷했어요. 볼 처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안정적인 처리보다는 도전적인 패스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도전적이다 보니까 약간 무모한 느낌의 패스. 물론 두 번째 골의 패스는 굉장히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갔고 또 반더비크가 잘 끌어줬기 때문에 골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패스 말고는 수비적인 모습은 괜찮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무모했던 패스가 많았다. 그리고 우측면에서 풀백으로 뛰었던 달럿 선수는 굉장히 약간 무색무취했고 수비든 패스든 공격이든 템포를 좀 늦추는 느낌이었어요. 완비사카의 어떤 존재감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맨유 선수가 거의 2군급의 선수들로 구성이 돼서 리그에 뛰는 선수들은 거의 다 쉬었고 2군급 선수들이 나와서 뛰었는데 골키퍼 딘 앤더슨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브랜던 윌리엄스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마타 아직 건재하다는 거 보여줬고요. 반더비크는 자신을 리그 선발로 내보내지 않는 것에 대한 시위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내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맨유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리그가 굉장히 좀 빡빡하고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얻고 선수들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약간 후보급의 선수들에 대한 가능성도 솔샤르 감독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라이튼과 맨유의 경기 굉장히 브라이튼의 저항이 좀 거셌고 맨유가 조금은 불안한 모습도 보여줬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3대0 승리 가져가면서 한동안 없었던 맨유의 우승컵에 대한 희망을 또 가져갈 수 있게 됐는데요. 또 다른 맨유 경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한 맨유 팬분들 축하드리고 다음 경기도 같이 기대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